네, 한 주간의 가장 눈에 띄는 정치권 소식을 속 시원한 평론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 정청래의 정가 이슈. 정청래 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확인드릴 내용이 없다. 청와대가 네. 조국 민정수석을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놓고 인사검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뉴스에 대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답이었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은 검토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NC, ND, 시인도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시인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좋은 반응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비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시켜가는 것이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다가 내각으로 가는 경우는 뭐 심심치 않게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조국 수석이니까 이제 야당이 더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원래 민정수석이 그런 타겟팅이 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네. 특히 이제 조국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이었나요? 뭐 운영위에서 국회에 나와서 사실 소득 없이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하자마자 좀 창피당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좀 앙금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총선 출마는 이제 물 건너 간 건가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본인만이 알겠지만요. 네.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간다면 총선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개각 발표까지는 뭐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너무 이게 일찍 노출이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밖으로 새 나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개각 대상이 법무부 장관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총리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개각 대상이라면 개각 대상인데 네. 조국만 갑자기 뚝 불거져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네. 근데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청와대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네.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좀 의지를 갖고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만큼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에 고삐를 더 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검찰 개혁의 의지의 표현이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파행 80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안이 2시간 만에 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네네. 후폭풍이 상당히 좀 거세고 있는 상황인데 총평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약 올리나? 지금 장난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국회 이제 가면 의원회관하고 본청하고 사이에 지하 벙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신분립이라는 그 액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 근데 어쨌든 이번 자유한국당은 불신의 극대화를 시킴으로써 스스로 좀 왕따를 자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보수 언론에서도 강력한 질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 뜨거워해서 다시 국회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마저 보수 언론이 편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안이 나왔음에도 이게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의원총회에서 추인 안 될 거라는 예상, 글쎄요. 그 정전 의원께서는 하셨습니까? 저도 못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의 부재,
그런 상태에서 아니란 판단이 물은 대형 참사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날 아마 삼척을 갔을 거예요. 예, 삼척항에 갔었죠. 예. 그렇죠. 그 중대한 합의를 앞두고 그런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예를 들면 반대할 것 같은 것이 예상되는 뭐 의원이 있다면 전화를 하든가 만나든가 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뚝 내미니까 예. 다른 의원들은 우리가 이러려고 욕먹어가면서 장애투쟁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마 제 짐작입니다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무더기 고소고발을 당했잖아요. 자유한국당원들이.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공포,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담보 이런 것 없이 왜 덜컥 수를 뒀냐. 네. 이래서 아마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일부에서 그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 내에서의 분위기는 협상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그냥 형용 모순 비문이죠. 아니 당연히 리더십이 떨어졌고 예. 또 이런 경우는 원내대표가 그만둔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네. 뭐 밖에다 대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면서 네. 아마 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당연히 있겠죠. 그 의원총회 자리에는 물론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이제 황교안 대표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는 자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강경파들이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예. 본인도 이제 아들 뭐 스펙 문제, 거짓말 논쟁 이걸로 지금 본인도 멘붕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또 국회의원을 안 해본 분이라서 원내 투쟁, 원내 협상 이런 것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원내 문제는 아마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네. 행사를 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황교안 대표에 힘을 실어주겠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경원 의원 힘 빼고 그 힘을 황교안 대표한테 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상황이 많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신환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만 원포인트로 한 번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곤 있는데 앞으로 재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뭐 분노하고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네. 협상은 또 현실에서 일어나죠. 꿈속에서는 그렇지 몰라도.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협상은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냉각기가 좀 필요하겠죠. 시간이 좀 걸린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저자세 비슷하게 나왔어요. 넓은 마음으로 협상이 맞아. 네네네. 뭐 지금까지 넓은 마음으로 협상을 한 건데 어쨌든 본인도 좀 뻘쭘하겠죠, 솔직히. 근데 결국은 좀 시간이 며칠 지나면 다시 네. 뭐 원내대표 수시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협상에 들어가겠죠. 네. 시간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6월 임시국회 일정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필요한 곳에만 지금 선별 복귀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외통이라든가 행안위 정도만 지금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회 정상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비정상의 정상화죠. 네. 뭐 사실은 뭐 가출했다가 귀가 조치를 한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 안방에는 안 들어가겠다. 마당이나 사랑방에만 있겠다. 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부엌에 가서 맛있는 반찬만 빼먹겠다. 뭐 이런 건데 이미 이제 귀가 조치를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놓고 우리는 귀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우스운 꼴이죠 지금. 그래서 좀 웃긴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기왕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본회의도 참석하시고 또 재난추경도 좀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간 정치평론 정청래 정가 이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시가 광화문에 불법 설치된 옛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이름 바꿨습니다. 농성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공화당은 부당하다면서 곧장 기습 재설치를 했어요. 이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거야말로 법치국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네. 그 서울 광장이든 광화문 광장이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뭘 시설물을 설치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불법적으로 했어요. 당연히 서울시로서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 또 오기인지 뭔지 또 설치했어요. 더 넓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조원진 대표에게 뭐 월급 가압류 들어가겠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전교조 명단 공개해 가지고 네, 네. 그 벌금 문 국회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조전혁 전 되고. 의원이 벌금 물었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럴수록 본인만 불리하겠죠. 이거는 아니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대한민국 무법천지도 아니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대한애국당이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선관위 등록까지 네. 마쳤어요. 이 당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인 교감을 통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 옥중 정치가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방송에서 그 홍문종 의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홍문종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실제로 우리 공화당의 주인은 박정희 박근혜다.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박근혜 마케팅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핵심 코어 지지층이 또 대한애국당 지지자들일 텐데 우리 공화당 바뀌어서 네. 이름이 그러면 상당히 이게 뭐 숫자는 별로 되지 않더라도 강고한 지지 코어 계층이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으로서 굉장히 골치 아플 것이고 특히 이제 TK 대구 경북에서는 엄청난 분열인 거죠. 이것이 네. 자체가. 이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은 특별한 축구로 치면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각자 진영에서 그걸 내세우면서 총선을 치르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박심 이거는 우리 공화당이 선점할 가능성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 소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정가 이슈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